우리가 무지개를 가끔 본 적이 있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무지개가 동그란 반원형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색들이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 색들이 어떻게 색이 만들어지고 합성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빛의 직진, 반사, 굴절이 있어.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 빛이 있어야 되겠지. 빛은 직진하고 반사하고 굴절하는 성질이 있다. 자, 빛이 있어야만 어떤 물체를 볼 수가 있어. 여기를 완벽하게 암흑으로 만들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관에 가게 되면 좀 늦게 들어가면 어때? 영화가 시작이 되고 들어가면 갑자기 바깥에서 막 급하게 들어가면 안 보이지. 그래서 조금 적응을 하면 조금 스크린에 비춰진 그런 빛이 있으면 조금 지나면 처음에는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던 게 적응을 하면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보여서 내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완벽하게 암흑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빛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눈은 물체를 분간을 할 수가 없어. 아주 조금이라도 빛이 있어야만 이렇게 물체를 구분할 수가 있고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어. 적응이 안 돼. 아무리 오랜 시간 적응을 한다 하더라도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물체를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울과 렌즈의 쓰임. 볼록 렌즈는 물체를 확대하여 보여주는 도구에 쓰이게 된다. 이거 과거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이고, 자, 이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손전등의 빛 혹은 레이저 빛을 거울면에 비춰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거울면, 이게 거울이라고 봤었을 때 레이저 빛을 이렇게 쏘게 되면 빛이 여기 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 저쪽으로 되돌아가. 혹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비춰주면 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여기서 옆으로 쏘면 이렇게 저쪽으로 반사가 돼서 요걸 빛이 다시 되돌아가게 될 건데, 이거를 빛의 반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뭐야? 빛이 나아가다가 성질이 다른 물체, 즉 여기는 공기 중이지, 공기 중에 빛이 나가다가 여기에 부딪힐 거야, 벽에. 그러면 공기와 여기 벽은 혹은 거울은 어때?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물체 표면에 부딪혀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빛의 반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물질이 달랐을 경우에 빛이 이동을 하다가 어떻게 돼? 물질이 달라지게 되면 반사가 된다. 자, 그러면 반사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반사 법칙. 자, 이렇게 거울면에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 거울면에 뭐가 일어나가? 이런 식으로 반사가 일어나게 될 건데, 이때 이 거울면과 수직인 가상의 이 선을 우리는 법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없어? 그냥 가상의 선이야. 이 거울면과 수직인 이 법선을 중심으로 해서 입사광선과 법선 간의 그 각도를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게 되는 요 각을 반사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어떻다? 같다. 항상 같다라는 것이 요 반사 법칙이 될 겁니다. 별거 없지? 법선을 중심으로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항상 같다. 이게 반사 법칙이야. 그럴 때 뭐를 잘 기억을 해야 되냐면, 학생들이 이때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각이냐 이각이냐야. 뭐라고 했지? 가상에선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게 입사각이고, 이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이, 이 각이 반사각이야. 그런데 많이 헷갈리는 게 요걸로 많이 헷갈려. 이 각이
입사각이고 이 각이 반사각이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막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 가지고 입사각이 이게 30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사각이 30도다. 반사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60도잖아. 그러면서 여기 알려주고 해서 아 입사각 60도, 반사각 60도다 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어.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 가상의 법선과 입사각이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도,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도가 입사각, 반사각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간단한 건이지. 자, 이렇게 반사 법칙은 이 빛이 반사면에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사각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반사각도 같이 커지게 되겠지. 맞아? 자, 이렇게 빛이 직진을 하게 될 겁니다. 직진을 하다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투명한 유리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니? 공기 중을 향하고 있던 빛이 유리랑 만났어. 그러면 어때? 이 공기와 이 유리라고 하는 물체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갖겠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빛이 직진을 할 때, 빛이 이동을 할 때 서로 다른 물체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때 빛의 진행이, 방향이 꺾이는 현상, 즉 굴절이 일어나게 된다. 빛이 진행할 때 다른 물질을 만나면 그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굴절, 빛의 굴절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굴절이 왜 일어나냐? 그 원리는 간단해. 이 빛이 일정한 속도로 이 공기중을 이용을 하다 이제 물로 들어갔어. 그러면 빛이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질 거야. 빛이 이 공기중을 이동할 때, 혹은 유리를 이동할 때, 혹은 물속을 이동할 때 속도가 바뀌게 돼. 그러면 그 속도가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뭐가 굴절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속력이 달라질 거야. 그러면 이러한 속력 차이에 의해서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빨대를 물이 가득한 컵에 꽂아 놓게 되면 여기가 잘린 것처럼 보여. 혹은 여기가 더 두껍게 보이거나 아니면 유리 여기 어항 뒤쪽에 보면 물체가 더 크게 보이거나 혹은 이거 많이 해봤을 거야. 이러한 불투명한 컵에 여기 밑에다가 뭐 집어라? 동전 집어넣고 이렇게 가까이 가봐. 그러다가 보여. 요때가 돼야 이제 동전이 보이는데 그러면 뒤쪽에서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안 보여. 그런데 물을 부어놓은 상태면 여기까지 가야 보이는데 여기 덜 갔는데도 어떻게 돼? 얘가 굴절이 되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따 한번 쉬는 시간에 해봐. 왜 그래? 빛이 이 공기 중하고 물 속에서 물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지게 되니까 굴절이 일어나게 돼서 안 보이던 동전이 보이게 되는 현상. 그 다음 이러한 아지랑이가 보이지. 여기 도로에 한여름에 보면 사막의 경우에서는 여기에 뭐가 있어?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 물이 있는 것처럼 막 정신이 막 혼미하고 하다 보니까 봤더니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네 하고 막 열심히 달려가서 보니까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햇볕이 강한 날 이쪽에 이제 아지랑이가 혹은 이러한 물체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 우리가 안 보이던 것들이 빛의 굴절에 의해서 뭘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아지랑이 혹은 신기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옆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면이 뜨거워지게 되면 공기도 뜨거워질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와던 빛이 어떻게 돼? 서서히 그 온도 때문에 굴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면에 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신기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게 빛의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내 다리를 봤어.
나는 되게 날씬한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두꺼워 보여. 두껍게 물에 잠긴 부분 이렇게 빛의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빛의 굴절에서 나타나는 법칙이 있는데 그걸 굴절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공기 중에서 이렇게 물이 있었을 때 이렇게 빛을 비춰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빛이 물에 의해서 반사도 일어날 거야. 일부는 반사가 일어날 거고 일부는 이렇게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가상에선 법선을 놨었을 때 이 가상에선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할 거고 이때 물 안으로 들어간 이 빛이 굴절이 일어났을 때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을 이 굴절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이 굴절각하고 입사각은 달라.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작다라는 거야. 일단 입사각보다는 굴절각이 더 작을 거야. 그러면 얘가 입사각이 만약에 이렇게 컸다라고 칩시다. 이걸로 할게. 이렇게 컸어. 이렇게 입사각이 크면 얘도 굴절각이 이렇게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건데 입사각보다는 굴절각이 더 작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굴절 법칙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 보니까 입사각이 0이야.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굴절각도 0도가 될 거야. 이렇게 왜? 요 0도가 입사각이 0되면 굴절각도 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빛의 속력은 빠르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조금 더 느려지게 그 차이만 진행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빛이 굴절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거 있지, 반원 모양의 플라스틱을 놓고서 여기다 레이저 빛을 한번 비춰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레이저 빛을 비치게 되면 이렇게 빛이 들어가고 꺾일 거야. 그때 이게 이제 입사각이고 이때 뭐야? 굴절각을 우리는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굴절각이 더 작아.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 플라스틱 쪽에서 공기 쪽으로 한번 레이저를 쏴봤더니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 거야? 입사각이 될 거고 여기는 굴절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뭐가 되냐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입사각하고 굴절각은 다르게, 동일하지 않아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물고기를 보게 되면 실제 위치보다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얘가 물속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이 입사각하고 굴절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살로 뭔가를 잡으려고 할 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초보는 절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보고서 던졌어. 던지면 어디로 가니?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길래 여기로 던졌는데 실제는 여기 위치하고 있어, 밑에 위치하고 있고, 절대 초보자들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 몇 번 던져놓고 보니까 다 위에다가 던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쪽으로 집어 던져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위에 뭐 있니? 형광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비치는 그게 뭐라고 하니? 핀 프로젝트도 있지. 저기에서 보면 어때? 지금 선생님 눈을 뜰 수가 없는데 밝은 빛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광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태양이나 전등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우리는 광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달은 광원일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까? 아니지.
햇볕을 반사해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광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간단하지? 그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광원 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태양, 별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애들이 광원이 될 거고, 여기 핸드폰 불빛, 여기 조명 이런 것들도 광원이 되겠다. 그러나 어떠한 반사된 빛을 나타내는 달과 같은 경우에는 뭐가 광원이 아니다라는 거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원에서 빛이 나오게 될 거야. 빛이 나오게 되면 빛은 어떻게 될 거야? 직진할 거거든. 그럼 이 직진하던 빛이 물체를 만나게 되면 반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체에 막혀서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림자가 생기겠지. 이거 보면 되겠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빛이 도달하는 곳에서는 여기 사이사이로는 빛이 그리고 여기 그림자처럼 되는 데는 어떻게 되겠어? 이 빛을 막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어떻게 검은색으로 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물체를 본다라고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빛이 물체에 닿아서 반사가 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만 그 물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등을 직접 쳐다볼 거야. 그러면 빛이라는 게 이 전등에서 어디로 가? 얘 눈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등을 볼 수가 있어. 전등에서 나온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책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전등에서 빛이 어디로 가? 이 책으로 갈 겁니다. 이 책에서 이 빛을 다시 어떻게 반사를 한 그 반사된 빛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광원을 직접 쳐다보면 빛이 우리 눈으로 직접 들어오겠지만 이렇게 칠판을 보고 얼굴을 쳐다보고 하는 것은 광원에서 나온 빛을 반사시켜서 쳐다보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거울에 평평한 거울에 이렇게 빛을 비추면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다시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혹은 아주 잔잔한 호수에 빛을 비춰도 마찬가지로 잔잔한 호수의 경우에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정반사라고 얘기를 할 건데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된데 빛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들어간 빛이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조금 꺾여진 곳에서는 또 이쪽으로 그러면 이 표면에 따라서 이 빛이 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돼? 반사가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난반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서 눈이 여기서 이렇게 쳐다봐야만 보이게 될 거야. 근데 난반사는 눈이 여기 뜬 어느 방향에서만 다 볼 수가 있어. 난반사에는. 정반사는 딱 반사되는 여기 아니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영화관에서 보는 스크린 벽이 이렇게 거칠어. 그래서 영화관 가보면 맨 앞에서도 자리가 화면이 보일 거고 맨 사이드에 붙여서도 모든 방향에서도 그 영화관 스크린을 볼 수 있는 건 스크린 벽이 뭐야? 오돌도돌한 돌기가 있어서 뭘로? 난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만약에 스크린이 이렇게 오돌도돌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유리처럼 아니면 거울처럼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영상을 비춰주면 어디? 딱 한 군데 여기밖에 그걸 볼 수가 없어. 다른 자리는 볼 수가 없지. 정반사가 일어나. 이렇게 난반사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밑이 나아가다 성질이 다른 물체의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빛에 뭐라고 한다? 반사라고 하고 빛이 진행하다 다른 물질을 만날 때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빛이 거울면에서 반사할 때 무슨 크기 같다고 했지?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다.
이게 뭐라고 했어? 불절 반사법칙이라고. 빛의 반사법칙이야. 반사법칙.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 반사법칙.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우리는 광원이라고 한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물체에서 반사가 된 후 우리 눈에 들어오면 물체를 볼 수가 있다. 거울과 렌즈. 먼저 거울을 한번 볼 거야. 거울. 이런 평면 거울을 놓고서 이렇게 철수가 한번 거울을 쳐다볼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발에서 나온 빛이 여기에 갔다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이게 될 건데, 이 평면 거울을 놓고 보면 우리가 머리에서 인식을 하기에는 이 발이 어디에 있는 것 같다면 이 거울의 뒤쪽 이쪽 부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라고. 실제적으로는 이 밑에 있는데 평면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머리는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울이나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물체의 모습을 우리는 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평면 거울에 놓고서 우리가 쳐다볼 겁니다. 그러면 물체에서 빛이 사방으로 퍼져서 나가게 되면 여기에 반사가 돼서 우리 눈으로 보이게 될 건데, 자, 얘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 입사각과 반사각, 반사법칙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거울면에서 반사된 게 우리 눈으로 보이게 되면 우리는 이게 쭉 이쪽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될 거야. 물체가 어디? 이쪽에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이 어디에 있어? 이 뒤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금방 평면 거울을 얘기를 했었을 때 평면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을 보면 이 거울면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실제 물체와 이 상은 대칭인 위치에 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을 보게 되면 이따 집에 가면서 화장실 가서 한번 확인해봐. 거울 보고서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안녕해봐. 걔는 왼손으로 안녕을 하고 있을 거라고. 똑같이 오른손으로 안녕하고 있으면 뭐야? 뭐야 걔? 사람이 아니겠지. 상이 아니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평면 거울을 보면 이제 대칭으로 보이게 될 건데, 이게 평면 거울에서 이제 상까지의 거리, 여기 평면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평면 거울에서 이 상까지의 거리가 어때? 서로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평면 거울에선 이 물체의 크기와 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면 거울의 특징이야. 상의 크기, 물체의 크기가 서로 같아. 그래서 화장실의 세면대 거울이 평면 거울이 될 거고, 무용 연습실에 있는 거울도 평면 거울이 될 거고, 미용실 거울, 그리고 우리 나갈 때, 집 밖에 나갈 때 보면 거기 현관에 있는 거울도 다 뭐가 되겠어? 평면 거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록 거울하고 오목 거울에 의한 사항을 한번 볼 건데, 볼록 거울의 빛의 반사와 오목 거울은 조금 다를 거야. 자, 여기 먼저 볼록 거울 한번 봅시다. 이런 볼록 거울의 빛을 반사하게 되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바깥쪽 부분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빛이 어떻게 되냐면 넓게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어떻게 되니? 퍼지게 될 거예요. 오목 거울에서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점에 모이게 됐다가 다시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볼록 거울은 퍼져, 오목 거울은 한 곳에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거기 위에 어디로 가라고 했니?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 앞에다 놓고 물체를 놓고서 물체를 거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볼록 거울이면 여기가 물체를 가까이 놓고 조금 떨어뜨리고 아주 멀리 떨어뜨렸을 때 이 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관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볼록 거울에다가 어떠한 물체를 가까이 오고 멀리 있고 매우 멀리 있었을 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세우면 위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면 바로선상이 보일 거야. 바로선상. 이게 뒤집히지 않았다는 거. 이걸 좀 떨어뜨려 놓을 거야. 어때? 이 거울에 보이는 상은 이 물체보다 작아. 가까이 있어도 작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을 거라고. 대신 다 바로 서 있는 상이 볼록 거울에서는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목 거울의 경우에는 자, 오목 거울의 경우에는 지금 가까이 놓으니까 상이 어떻게 보이니? 오목 거울에다가 놓고, 자, 일단 볼록 거울은 상이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나 매우 멀리 있을 때나 물체보다 작은 상, 그리고 똑바로 세워져 있는 상이 생성이 되는 반면에 오목 거울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보고 이걸 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 이렇게 쳐다보면 선생님의 얼굴이 뒤집혀졌어. 그리고 선생님 머리보다 더 크게 보여. 이게 바로 선 상이 아니라 어떻게 물체보다 가까이 있을 때 크고 바로 선 상이야. 그런데 이게 조금 멀리 떨어지잖아. 조금 멀리 떨어지면 물체보다 크고 거꾸로 선 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땐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 상이 생길 거야. 이따가 이거 한번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봐. 자, 요거 다 기억을 해둬야 돼. 자, 볼록 거울은 무조건 이거 기억해야 돼. 볼록 거울의 경우에는 매우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나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다 상이 작아. 물체보다 작고 바로선 상이 생기는 반면에 오목 거울은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커. 그리고 바로 서.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물체보다 커. 그런데 상이 위아래가 뒤집혀 거꾸로 됐고, 멀리 떨어지면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된 상. 요거 이 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요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렌즈는 다시 얘기할 거야.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이런 식으로 볼록 거울에는 물체를 가까이 놓거나 멀리 놓거나 아주 멀리 있거나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 물체보다 작은 상, 그리고 똑바로 선 상이 생기게 될 건데, 다만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아주 멀리 있으면 상은 점점 상의 크기는 작아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쉽지. 볼록 거울은 쉬워. 자, 잘 봐야 돼. 뭐야? 볼록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이야. 볼록 거울이야. 볼록 거울.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조금 있다가 렌즈도 똑같이 적용을 할 건데, 렌즈는 오목 렌즈, 볼록 렌즈가 있을 건데, 여기에 볼록 거울은 렌즈의 오목 렌즈와 상이 똑같아. 그리고 오목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이 볼록 렌즈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4개를 외워야 되는데 2개만 완벽하게 외우면 렌즈는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볼록 거울에서는 항상 물체보다 작은 바로 선 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 이용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안 거울이라고 하는 거 있지? 편의점에 가면 편의점이 조그마니까 어때? 진열대를 높이 세워놓고 물건을 디피를 해놨지. 그러면 그 물건 뒤쪽, 진열대 뒤쪽은 거기서 뭘 하는지 모르지. 이렇게 집어넣든 뭐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위쪽에 이쪽에 보안고를 세워두면 카운터에서도 그 뒤쪽에 뭐를 하고 있는지가 다 보이는 이런 보안 거울이 대표적인 볼록 거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도로의 안전 거울이지.
도로의 안전거울.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자동차가 이렇게 가려고 해. 그런데 여기서 아이가 뛰어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뭐 만들어놔? 볼록거울. 여기도 볼록거울 만들어놔서 이쪽에서 오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요 도로의 안전거울도 볼록거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의 측면거울이 있지. 이게 볼록거울 같은 경우는 지금 빛이 어떻게 이렇게 넓게 퍼지니까 이쪽에 있는 것도 이쪽에서 볼 수가 있어. 넓은 각도까지 볼 수가 있지.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이게 편도라고 해. 이쪽으로 가고 있어. 자동차가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방향을 차선을 옮겨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이 측면 거울이 볼록 거울로 되어 있지 않고 평면 거울이나 이 상을 좀 크게 보이는 오목 거울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옆에 오는 차가 안 보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오고 있는데 얘가 가고 있고 얘는 뒤에서 오고 있는데 이게 볼록 거울이 아니고 일반 평면 거울이나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잘 보이지 않는 사각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 자동차의 측면 거울은 볼록 거울로 만들어서 사고를 줄이게끔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오목 거울을 봅시다. 자, 오목 거울의 특징은 물체를 가까이 놓느냐, 조금 멀리 놓느냐, 아주 멀리 놓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의 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가까이 있어. 그럴 때는 물체보다 더 큰 바로선 상이 생길 거야.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물체보다도 큰 상. 그리고 여기는 바로선 상에서 이렇게 뒤집힌 거꾸로선 상이 생기게 될 거고, 아주 멀리 있으면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선 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목 거울의 경우에는 이 상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지금 안 외워줄 거야. 어때? 외워져? 지금 외우면 좋겠는데 그게 안 외워지면 언제 외우면 돼? 시험 직전에 외우면 돼. 알겠어?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 자, 이렇게 오목 거울은 이 상이 물체가 오목 거울과 가깝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뭐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고 나중에 시험 직전에 외우면 될 거니까. 지금 외우면 좋겠고 지금 안 외우면 시험 직전에 외우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목 거울은 물체의 위치가 따라서 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오목 거울은 빛을 모은다라고 했어. 모으게 되니까 어디에 이용하냐면 오목 거울 이용해서 태양열 조리기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뭐 놓니? 냄비 놓고서 빛을 모아서 어떻게 돼? 얘 라면 끓여 먹는 거야. 이런 태양열 조리기 빛을 모아. 그 다음 우리가 손전등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손전등의 안쪽에 보면 반사판이 들어있어. 이런 거울과 같은 반사판이 오목 거울이야. 그래서 손전등이 어떻게 되니? 빛을 한 방향으로 모아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직진으로 나가게 돼서 멀리까지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손전등의 반사판. 그 다음에 자동차 라이트, 오목 거울이 빛을 모으기도 하지만 멀리 내보내는 여기 자동차에 있는 뭐라고 하지? 헤드라이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목 거울이 들어가서 빛도 모으고 멀리 내보내기도 하는 그 기능을 두 개 다 같이 하는 게 오목 거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퍼지는 빛을 모아야 할 때, 즉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볼 때 오목 거울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보면 이거는 보통 얼굴이고 여기는 훨씬 크게 보이지. 이게 평면 거울이고 이게 오목 거울이야. 오목 거울을 언제 사용을 해? 화장할 때 쓰면 되지. 정교하게 아이라인을 그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크게 확대를 해보면 그리기가 더 쉽겠지. 그래서 뭐 화장용 거울은 오목 거울을 사용을 해야 미세하게 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목 거울이 될 겁니다. 화장용 확대 거울을 이용을 하는 게 오목 거울. 되니? 자, 상 특징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볼록 거울은 항상 물체보다 작은 바로선 상. 그런데 오목 거울은 가까이에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큰 바로선 상.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물체보다 크고 뒤집힌 상.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물체보다 작고 뒤집힌 상. 거꾸로 된 상. 이게 이제 오목 거울에서 나타나는 상의 특징이 될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렌즈인데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 앞에 물체를 놓고서 물체를 렌즈에서 점점 떨어뜨려서 상을 한번 보게 될 건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볼록 렌즈야. 볼록 렌즈는 렌즈가 가운데 부분하고 이제 끝에 부분을 비교를 했었을 때 끝에 부분이 더 얇고 가운데 부분이 도톰하면 볼록 렌즈라고 얘기를 할 거고, 가운데 부분, 렌즈의 가운데 부분이 겉에 부분보다 얇으면, 겉에가 더 두꺼우면 오목 렌즈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해 부분보다 가운데 부분이 더 두꺼우면 볼록 렌즈야. 이것도 볼록 렌즈가 될 거야. 이렇게 생긴 것도. 자, 오목 렌즈는 겉에 부분보다 안에 부분이 더 좁으면, 폭이 좁으면 이게 오목 렌즈가 될 거고, 이런 식의 생긴 것도 뭐가 될까? 오목 렌즈가 될 겁니다. 여기랑 가운데 부분을 서로 비교를 했었을 때 가운데가 더 볼록하면 볼록, 가운데가 더 오목하면 오목 렌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렌즈에 놓고 상을 이렇게 놓고 보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고 봤었을 때 상이 어떻게 나냐면, 볼록 렌즈의 경우, 자,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볼록 렌즈는 보면 물체 가까이 있을 땐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 조금 멀리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크고 거꾸로 선상, 아주 멀리 있었을 때는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 상이야. 누구랑 똑같아? 오목 거울과 상이 나타나는 형태가 똑같아. 뭐가? 볼록 렌즈와 오목 거울. 자, 오목 렌즈 봅시다. 오목 렌즈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아주 멀리 있거나 물체보다 작고 바로선 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 누구랑 같아? 여기 볼록 거울에 나타나는 상의 형태와 같다고. 뭐가? 오목 렌즈와. 자,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볼록 거울은 오목 렌즈와 같은 상의 형태. 그 다음에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와 상의 형태가 서로 같지. 그러니까 얘를 하나 기억을 해두든 얘를 하나 기억해두든 하나만 기억을 해두면 뭐만 바꾸면 돼? 거울에서 볼록이면 오목 렌즈, 오목 거울이면 오목 렌즈, 이렇게 바꿔가서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개를 다 기억을 하면 어려우니까 거울 하나만 기억을 해두면 렌즈로 바꾸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록 렌즈에다가 빛을 나란하게 비춰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빛이 이쪽 가운데로 한 점에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렌즈에 들어오면서 뭐가 일어나? 굴절이 일어나. 여기 뭐니? 공기중. 그리고 여기 렌즈. 종류가 달라지면서 뭐가 일어나? 굴절이 일어나게 되면, 굴절이 돼서 한 곳에 모여. 그리고 다시 퍼지게 될 거고, 이번에는 여기 오목 렌즈를 보게 되면,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오목 렌즈를 보게 되면 나란한 빛이 어떻게 되니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오목 렌즈를 들어오게 되면 다시 퍼져나가는 형태로 빛이 굴절이 되게 된다라는 거. 그때 상의 특징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렌즈의 경우에는 상이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아주 멀리 있느냐에 따라 상이 달라지게 된다. 자, 볼록 렌즈가 되겠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 멀리 떨어지면 물체보다 크고 거꾸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 상. 누구와 같아? 오목 거울과 같은 상의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 오목 렌즈 봅시다. 가깝거나 멀리 있거나 매우 멀리 있어도 항상 물체보다 바로 선 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 가까울 때보다는 멀리 있을 때 상의 크기가 더 작고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상의 크기가 더 작아. 누구랑 똑같아? 볼록 거울과 같은 상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의 상이 나타나는 형태하고, 그 다음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 나타나는 그 상의 특징들을 비교를 해서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될 거라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될 거예요. 뭔지는 알겠지? 근데 이제 돌아서면 이게 까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외워야지.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항상 관찰을 하고 탐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막 안 들어와. 안 들어오게 되면 어때?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암기밖에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만, 거울만, 볼록 거울만, 오목 거울만 잘 기억을 해두면 된다. 왜? 렌즈는 반대로 붙여놓고 생각을 하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오목 렌즈 혹은 볼록 렌즈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작은 동식물들, 자, 그 개미를, 곤충을 관찰하는 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돼? 돋보기 쓰지. 즉 볼록 렌즈를 이용을 해서 뭐 확대를 하는 경우. 자, 먼저 볼록 렌즈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볼록 렌즈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일 때는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시력을 교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렌즈는 볼록 렌즈가 될 거고, 이렇게 선생님까지 넣을게. 이렇게 젊은 사람의 경우에 잘 안 보이는 건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거든. 그럴 때는 오목 렌즈를 통해서 시력을 교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 자, 여기 보면 근시와 원시가 있는데, 근시, 원시, 원자가 뭘 원자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원양어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원양어선. 원양어선이 뭐니? 먼 바다 태평양까지 가가지고 뭐 잡아? 참치 잡는 게 원양어선이잖아. 그 원자가 뭐야? 멀 원자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원이거든. 그러니까 원시의 경우에는 멀리 있는 건 잘 보여. 근데 가까워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야. 자, 근시는 여기를 뭐라고 하니? 선생님 근처라고 얘기를 하지. 바로 옆에를, 가까운 데를 근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시라고 얘기를 하면 근처는 잘 보여. 가까운 데는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게 근시야. 자, 근시 먼저 봅시다. 근시는 가까운 곳이 잘 보여. 자, 근시라고 하면 요게 잘 보이는 거야. 근처가 잘 보이는 거야. 가까운 게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여. 즉 근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사람의 눈이면 여기가 망막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수정체라고 하거든. 우리 사람의 수정체는 뭐와 같냐면 렌즈와 같아. 렌즈와. 그래서 이 수정체가 두껍거나 얇거나, 이게 위아래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게 두꺼워지거나 얇아지거나 해가지고 가깝고 멀고를 이렇게
렌즈의 두께를 조절해 가지고 보게 되는 건데 이 근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망막에 상이 맺혀야 우리 뇌에서 이제 이 상을 보게 되는 건데 이게 여기에 맺히는 거야. 여기. 상이 여기 망막에 맺혀야 되는데 그 앞쪽에 맺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상을 어떻게 뒤쪽으로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근시의 경우에는 오목 렌즈를 통해서 빛을 더 어떻게 돼? 더 퍼뜨려서 어디에? 이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 것이 요 근시를 오목 렌즈를 통해서 교정을 시키는 거야. 어디? 상을 뒤쪽에 맺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빛을 퍼뜨리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오목 렌즈야. 자, 이렇게 요것도 기억을 해야 돼. 근시는 뭐를 통해서? 오목 렌즈를 통해서 교정을 하게 될 거고, 자, 여기 보니까 원시야. 먼 데는 잘 보이고 가까운 곳은 안 보여.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상이 이 망막 뒤쪽에 맺히는 거야. 여기에 맺혀야 보이는데 뒤쪽에 맺히니까 어떻게 돼? 얘를 앞쪽으로 끌어와야 돼. 그러니까 빛을 어떻게 돼? 퍼져 있는 것을 안으로 모아야 되니까 뭐를 이용해? 이렇게 볼록 렌즈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되니? 이 앞쪽으로 빛을 모아서 앞쪽으로 상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근시는 앞쪽에 맺힌 걸 뒤쪽으로 빛을 퍼뜨리는 오목 렌즈를 통해서 교정을 할 거고, 원시는 멀리 있는 건 잘 보이고 가까이 안 보이는 것은 상이 뒤에 맺히니 망막 뒤에 맺히니까 어때? 볼록 렌즈를 통해서 빛을 모아서 어디? 앞쪽으로 맺히게끔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된다. 요거 근시 오목 렌즈, 원시 볼록 렌즈, 요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게 거기 망원경이나 그다음에 현미경이랑 혹은 사진기 등의 이러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서로 집어넣어서 어떻게 돼? 빛을 모아가 혹은 펼쳐서 조금 더 크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망원경도 보면 여기에 보면 뭐 케플러 망원경, 그다음에 갈릴레이 망원경이냐? 뭐냐? 갈릴레이 망원경, 케플러 망원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볼록 렌즈, 오목 렌즈, 혹은 볼록 렌즈, 볼록 렌즈 이렇게 렌즈를 조합을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평면 거울은 거울면을 기준으로 물체와 어디인 위치에 상이 생긴다고? 대칭인 위치. 대칭인 위치에 상이 생기며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이 평면 거울의 특징이 될 겁니다. 자, 볼록 거울은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맞아? 그 다음 오목 거울은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상 맞아? 가까이 있으면. 그 다음 볼록 렌즈와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그럼 뭐랑 같아야 돼?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가 서로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오목 렌즈네? 오목 렌즈는 볼록 거울하고 서로 이렇게 같을 거라. 그러니까 오목 렌즈는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빛의 합성과 물체의 색을 한번 볼 건데 뭐 여기 색의 삼원색이라고 해서 자홍색과 노란색과 청록색이야. 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을 합성을 하면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다. 뭐 요거는 색이니까 그냥 알아두면 될 거고,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색도 합성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색을 다 만들 수 있다. 자, 여기는 우린 빛이야, 빛. 자, 여기 보면 서로 다른 색의 빛,
두 가지 이상 합쳐져서 또 다른 색의 빛으로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빛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빛의 합성. 서로 다른 색을, 서로 다른 빛을 합치면 합쳐진 빛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빛의 삼원색이라고 할 건데, 빛의 삼원색은 빨초파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빛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합성을 하면 모든 색의 빛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성하면 노란색이 형성이 될 거고, 빨간색과 파란색 자홍색이야. 그 다음에 초록색과 파란색 청록색이야. 그리고 빨초파 다 합치면 흰색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빛을 합성을 하면 합성할수록 원래 가지고 있는 빛보다 합성을 하면 합성할수록 더 밝은 색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외워둬야 돼. 빨, 초, 노, 빨, 파, 자, 초, 파, 청 다 합치면 뭐야? 흰색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의 삼원색을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하면 모든 색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모든 색 다 할 필요는 없고 요거는 기억을 해둬야지. 빨간색, 초록색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자홍색, 초록색, 파란색, 청록색, 빨, 초, 파 다 합치면 어떻게? 흰색. 자, 이것만 생각을 다 요거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지금 안 외워주면 언제 외워? 시험 직전에 외우면 될 거고. 이것만 기억을 해두자. 빛을 합성하면 할수록 어때? 밝아지게 된다라는 건 지금 기억을 해놓고 직전에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색이 빛이 고르게 합성되어 흰색으로 보이는 빛을 우리는 백색광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대표적인 백색광, 햇빛, 백열전구, 형광 등의 이러한 빛을 우리는 백색광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 가지의 색의 빛이 합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백색광을 여기 프리즘에다가 한번 비춰볼 겁니다.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굴절시키거나 아니면 분산시킬 때 쓰이는 유리같이 생긴 그런 다면체를 여기다 백색광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파장이 다르게 돼서 색이 어떻게 돼? 분산이 돼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백색광은 이러한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적절하게 섞여져 있는 흰색을 나타내는 게 백색광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백색광 여러 가지 색이 빛이 다 합성이 돼서 흰색으로 보이는 게 백색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아까 너희들 쉬는 시간이 돼서 영상장치를 다 같이 보고 있었지. 각자 휴대폰 보고 있었지. 선생님 뭐 지금 보고 있는 너희 집에서 보는 텔레비전이나 지금 선생님 보고 있는 이 노트북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장치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영상장치의 화면을 확대를 해놓고 확대를 해놓으면 여기는 수많은 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색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건데 그 화소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좀 더 선명하고 아주 좋은 화면을 보여주게 되지. 그래서 막 거기 어디니 가전제품 코너 가보면 막 이 텔레비전이 이렇게 벽만한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했었을 때 거기 화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소를 보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빛을 내는 색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소에서 이 삼원색 이 세 개의 빛을 적절하게 합성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색을 표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홍색을 나타난다. 여기 지금 꽃잎을 표현할 때 자홍색은 뭐라고 해서 빨파자라고 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노란색은 빨초노. 빨간색하고 노란색 화소로 이렇게 이루어서 빨간색하고 빨간색하고 초록색.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청록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하고
파란색, 초록색하고 파란색의 화소가 만나서 청록색을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여기 흰색 부분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색점이 합쳐져서 뭘로 흰색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142쪽에 영상장치 화면 관찰하기 여기 탐구 한번 가봅시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 기기 패드 있지? 패드를 디지털 확대경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디지털 확대경으로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색을 볼 수 있는 화면을 띄워놓고 여기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디지털 확대경으로 한번 관찰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된 색을 봤더니 빨간색을 이 확대경으로 보면 빨간색이야. 그리고 초록색을 보면 이 확대경으로 봐도 초록색이고 이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은 확대경으로 봐도 파란색이야. 그런데 이 스마트 기기에 보이는 노란색을 디지털 확대경으로 보게 되면 빨간색과 초록색의 색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흰색을 보게 되면 여기 흰색을 보게 되면 디지털 확대경으로 보면 빨초 파란색의 색이 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사진이 아니고 영상을 재생시켜 놓고서 화면에 한 곳을 똑같은 방법 디지털 확대경으로 보면 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색점들이 빠르게 밝기가 변하면서 다양한 색을 나타낸다라는 것도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스마트 기기 화면을 확대를 해보면 화면에 표시된 색들이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색점들로 이루어짐을 관찰할 수가 있다. 즉 빛의 삼원색을 적절히 섞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2, 3번 탐구하기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우리 탐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표시하라고 했네. 스마트 기기 화면에 청록색을 확대해 관찰하면 파란색과 노란색 빛을 관찰할 수 있어? 아니지 않나요? 뭐였지? 초파청이지. 초록색과 파란색이라고 했어. 노란색 아니야. 그래서 틀렸고 스마트 기기 화면에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빛을 내는 작은 색점들이 관찰된다? 맞지? 스마트 기기 화면에서는 색점들이 내는 빛의 밝기를 조절하여 다양한 색을 표현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스마트 기기 화면을 확대했을 때 나타난 거래. 지금 얘 빨간색과 파란색이지. 빨간색과 파란색 섞으면 뭐가 나오지? 빨간색. 빨파자. 자홍색.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얘? 노란색이랑 초록색이네? 초록색이랑 빨간색이요. 빨간색? 네. 빨간색이랑 뭐야? 초록색. 그러면 노란색. 빨초 노라고 했지. 노란색이네. 자, 3번은 회전시킬 때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보이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지금 노란색은 뭐랑 합쳐져야지? 파란색이랑 합쳐져야 흰색이 되지. 노란색, 파란색. 얘는 그러면 흰색으로 보일 거야. 보이지 않는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지금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냐? 뭐냐? 초록색이랑 자홍색이네? 그러면 초록색이랑 자홍색 얘가 자홍이지? 초록색이랑 자홍색이랑 합쳐지면 흰색.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보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빨강 청록이네? 빨강 청록 여기 있지? 네. 만나면 흰색. 그러면 얘도 지금 흰색으로 가까이 보이겠네. 그 다음 초록, 청록, 파란? 초록, 청록, 파란? 청록인데? 얘는 청록이네? 청록. 다. 그러니까 얘는 안 될 거고 흰색이. 그 다음에 5번은
자청론에 여기 자, 청, 노. 흰색 맞지? 얘도 흰색이 맞네. 그래서 색으로 보이지 않는 건 이 청록색으로만 보이는 4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3원색 합성 요거를 보여주면 요거 보고 그대로 하면 될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이렇게 뭘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다 빛의 3원색과 합성 색깔 다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아까 백색광 얘기를 했었을 때 백색광은 모든 빛의 색이 다 합쳐져 있는 게 백색광이라고 얘기했지. 쉽게 말하면 빨주노초 파란 거 다 있어. 그러한 색을 어떠한 물체에 비춰주게 되면 이 백색광을 물체에 비춰주면 이 물체가 일부의 색은 흡수를 하고 일부 색은 반사를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사된 빛이 아까 눈에 들어온다고 했지. 우리가 아까 광원에서 책을 이렇게 비춰주면 그 빛이 반사가 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지. 백색광이 어떠한 물체를 비추면 이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빛은 얘가 흡수를 하는 거야. 흡수된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 반사된 빛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딸기를 봅시다. 여기 백색광이니까 모든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중에 빨간색만 반사가 되고 나머지 여기 주노초 파란보는 다 뭐야? 흡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기는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그릇이야. 그러면 빨주노초 남보는 흡수. 그 다음 파란색만 흡수를 하는 거야. 검은색 당구공은 뭐냐면 빨주노초 파란볼 다 흡수해. 반사되는 빛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두 흡수를 하면 즉 흡수된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사된 빛만 볼 수 있어. 검은색이야? 검은색은 모든 빛을 다 어떻게 돼? 모든 색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한데 여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광원에 따른 광원이 금방 백색광의 경우에는 모든 빛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떠한 물체에다가 특정 색만 특정 광원만 한번 비춰보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색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야. 뭔 얘기냐면 백색광을 여기 장미꽃에 비추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는 빨간색이 반사가 되고 나머지 색은 다 흡수가 될 거고 이쪽 이파리 부분에서는 초록색만 반사가 되고 나머지는 다 흡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언제? 백색광의 경우에. 근데 여기를 빨간색 조명을 비춰줄 거야. 자, 빨간색 조명을 비춰주면 빨간색 조명이 어떻게 돼? 얘가 잎이 됐든 뭐가 여기 뭐라고 얘기해? 꽃잎이 됐든 이 빨간색 조명을 얘가 다 흡수를 해. 반사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여? 검은색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야. 둘 다 검은색으로 보여. 이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잘 이게 이해가 안 돼.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 우리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제 이걸 실험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걸 실험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여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 조명을 비춘 다음에 검은색으로 보인다라는 건 이게 직관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 자, 여기 보면 빨간색 조명 같은 경우에는 잎이나 여기 꽃잎에서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이 없어. 그래서 검은색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장미꽃에 초록색 조명을 비출 거야. 그러면 초록색 조명 같은 경우는 이 잎에서는 초록색을 다시 어떻게 반사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게 될 건데 초록색을 비춘 이 꽃잎은
초록색을 흡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보여? 검은색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광원에 따른 물체의 색은 뭐만 생각을 하면 돼? 반사된 빛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된 빛만 보이고 흡수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비춰주는 광원의 색이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장미에다가 노란색 조명을 비춰줄 거야. 노란색 조명을 비춰주면 무슨 색으로 나타날까? 노란색의 빛은 뭐랑 뭐랑 합성을 한다라고 했지? 초록색이랑 빨간색. 자, 노란색을 비췄다라고 하면 뭘 생각하게 되면 뭐? 빨초노지? 초록색? 맞아? 초록색이랑 빨간색을 합쳐놓은 게 노란색이라며. 그러니까 여기에 노란색을 비춰주면 이 장미는 빨간색하고 뭘로 보여? 초록색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 됐어? 맞아? 이렇게 한번 꼬아서 문제가 나올 거야. 이렇게는 안 나와. 왜? 간단하니까. 자, 그러면 청록색을 비췄다고 했어. 여기 청록색을 비췄어. 청은 뭐지? 초파청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청록색은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합쳐진 게 초록색과 파란색이야. 그러면 여기는 무슨 색으로 보여야 돼? 검은색. 검은색으로 보이지. 반사된 빛이 없으니까. 여기는 뭘로 보여? 파란색. 초록색으로 보이지. 왜? 초록색. 파란색을 흡수하고 초록색만 반사할 거니 초록색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지? 그러면서 여기 조명의 색과 그림자의 색을 한번 보자. 자, 여기 보면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 여기 빨간색을 비추고 초록색을 비추고 파란색을 비칠 거야. 그러면 손하고 그림자를 제외한 스크린에서는 세 가지 색의 빛이 모두 도달하여 백색광에서 본 색과 같은 색으로 보이지만 그림자의 색은 1번, 3번처럼 관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기억을 봅시다. 기억을 보게 되면 이 파란색을 여기서 조명을 비춰주게 되면 여기는 손이 이렇게 있으면 파란색은 어떻게 되겠어? 가려지게 되겠지. 파란색이 가려질 거야, 이 그림자에는. 그러니까 이 기억 그림자에는 이 빨간색하고 초록색만 도달을 하게 될 거니까 그림자가 무슨 색으로 보이겠어? 빨초 노란색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니은의 경우에는 지금 이쪽 초록색으로 가는 이 조명이 가려지게 될 거지. 그러면 니은에 도달하는 것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성된 그림자색이 볼 거니까 빨파 자홍색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그색의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이 이렇게 가려지게 됐지. 그럼 뭐야? 청록색의 그림자가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있지. 지금 이런 형태 탐구와 같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육점에 가면 등이 빨간색이야. 왜 빨갛겠어? 빨간색 빛을 어떻게 흡수가 아닌 반사를 시킬 거야. 고기가. 그러면 어때? 누리끼끼하거나 색이 조금 붉지 않은 고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선하지 않은 고기구나 라고 볼 거야. 그래서 그 정육점에는 빨간색 조명을 피워놓고서 보면 빨개 신선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뭐야 조명이 백색광이니까 색이 그때 봤었던 거랑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옷가게도 마찬가지야. 옷가게에서 사용하는 빛하고 거울은 우리 집에서 보는 거울과 조명이 다르기 때문에 옷가게에서 막 입어봐. 그러면 야 예쁘거든. 집에 갖고 가서 봐봐. 뭐야? 아까 이뻤는데?
왜? 조명하고 거울 자체가 보여지는 게 조금 달라. 그래서 좀 더 이쁘고 더 화려하게 보이는 조명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색의 빛이 두 가지 이상 합쳐져서 또 다른 색의 빛으로 보이는 현상을 빛의 뭐라고 한다고? 합성이라고 한다. 빛의 삼원색은 뭐라고 했니? 빨강, 초록, 또 초록, 파란색, 빨초파요, 빨초파. 백색광 아래에 있는 물체가 모든 색의 빛을 반사하면 이 물체는 무슨 색으로 보여? 검은색. 흰색으로 검은색 보이는. 아니에요? 반사잖아. 아 반사구나.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면 검은색이고 모든 색을 반사하면 흰색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